트윈이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인 천영석 대표가 창업을 해서 회사 이름이 트윈이고, 트윈이는 정말로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계 어느 회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압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크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의 성향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랑 제 쌍둥이 동생인 천영석 대표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우리 커서 같이 창업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제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했던 분야가 자율주행 로봇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 분야를 선택을 했었어요. 트윈이는 자율주행을 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나르고라고 부르고, 나르고 시리즈는 목적지가 주어지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해서 가는 로봇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르고도 다양한 로봇이 있어요. 나르고의 적재 중량이 60kg까지 되면 나르고 60, 100kg까지 되면 나르고 100, 500kg까지 되면 나르고 500. 또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라고 불러요. 사람이 로봇 앞에서 로봇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도 전혀 헷갈리지 않고 잘 따라다니는 로봇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로봇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더하고라는 로봇이에요. 나르고의 자율주행 기술과 따르고의 사람 따라다니는 추적 로봇 기술을 합쳐서 더해서 더하고라는 로봇을 만들었고, 사람을 따라다니다가도 자율주행 모드로 바뀌면 목적지까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해서 가는 로봇이고, 이런 로봇은 전 세계에서 트윈이밖에 없습니다. 나르고나 더하고 같은 로봇들은 하나의 로봇이 그 공간에서 이동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로봇들이 이동을 하면서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들을 관제를 하고 로봇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버에서 관제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수의 로봇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서버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타프라고 부르고요. 이 로봇들을 운영을 하고 접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 서비스를 우리는 타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보통은 힘든 상황이 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저는 약간 힘든 상황이 되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것에 또 도전하고, 남이 가보지 않은 걸로 또 가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그 상황을 이겨냈을 때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이 시간 동안에 남들이 했던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이끄는 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면 수많은 난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난관을 그런데 이겨낼 때마다 내가 더 나아진다라는 느낌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모든 상황이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욕심이 생기고 이걸 해결책을 만들었을 때는 특허를 주로 내요. 물론 다 내진 않아요. 이것을 공개하면 경쟁사들한테 오히려 우리의 핵심을 노출하게 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사실은 특허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껍데기를 보호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다 특허를 냈는데,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기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하면서 특허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죠. 특허를 냈던 것 중에서 재미있는 특허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발명을 했었어요. 우리 회사에는 무언가를 따라다니는 로봇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로봇을 따라다니는 로봇이고, 하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이에요. 그러면 따라다니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냥 사람을 따라다니면 돼요. 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고 이 사람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 로봇을 따라다니는 로봇은 만든 이유가 사람을 따라다니는 로봇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는 로봇이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또 로봇을 크기를 키우고 싶은데 그 통로가 좁아서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경우, 많은 물건을 한 번에 어떻게 실어 나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로봇 뒤에 로봇이 따르고 로봇 뒤에 또 로봇이 따르고 로봇 뒤에 로봇이 따르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 사람을 따르던 방식으로 로봇이 사람을 따르고 로봇이 로봇을 그대로 보는 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커브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로봇은 그 커브를 옆에 있는 코너에 충돌을 안 하고 따라가는데, 점점 이 안쪽으로 경로가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5번째 정도 되니까 코너
코너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식으로 기차처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대상이 있다고 그쪽으로 막무가내로 달려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줄줄이 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차를 통해서 본 바가 있는데, 기차가 가는 방식을 봤더니 레일이 있고 길이 정해진 대로 레일대로 따라가. 근데 우리 레일을 하면 설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간 길이 바로 그 레일이야. 사람이 가는 길을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동한 길을 보고 그 길대로 따라가면 기차처럼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랬더니 로봇들이 줄줄이 해서 10대가 지나가더라도 문제없이 그 길대로 코너에 부딪히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됐고, 그것을 특허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내 꿈이 뭐지? 하고 싶은 일이 뭐지?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대답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부모님이 원하는 꿈을 자기가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모님, 선생님, 누나, 형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나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되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글로 쓰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나의 10년 뒤의 모습, 20년 뒤의 모습을 글로 쓰다 보면 그게 조금 구체화되는 게 있어요. 현재의 나의 모습을 글로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하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색을 좋아해?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데, 무슨 음식을 좋아해? 무슨 색을 좋아해? 너는 지금 뭘 잘해? 뭘 싫어해? 나중에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이런 것에 대해서 글로 쓰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뚜렷하게 보이는 순간이 생기고, 내가 썼지만 나중에 다시 보면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수정하다 보면 나에 대한 진단도 되고, 미래에 내가 꿈꾸는 모습도 좀 명확해지고, 그 꿈이 명확해졌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직업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애 생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생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꿈을 정리를 하고 나서 이 꿈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는 연 단위의 목표를 끊어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6년 뒤에, 7년 뒤에, 8년 뒤에, 9년 뒤에, 10년 뒤에 했을 때 이게 어디서 갑자기 확 비약적으로 뛰어넘는 구간은 없는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쓰기보다는 좀 그것도 좀 자세하게 쓰는 것이 필요하고, 자세하게 쓰고 나면 당장 1년 동안에 첫 번째 1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월 단위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이게 현실 가능한 계획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감을 잡게 돼요. 이런 일들이 모에 배이고 나면 내가 현실적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것도 되고, 내 꿈이 명확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가지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저는 잘하는 것에 초점 맞추진 않아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기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그것을 행복하게 느끼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잘하는 일을 했을 때에 비해서 보상은 줄어들 수도 있으나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려면 거기가 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가야 돼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막연하긴 하죠. 그 막연한 것에서 제가 조금 답을 드리면, 지름길을 찾지 말고 정도를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길이 보일 텐데, 로봇공학으로 한정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내가 원 오브 댐이 되지 않고 스페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라면 특별한 로봇공학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로봇공학은 거의 모든 부분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과정을 수학으로 즐기는 단계가 되려면 처음에 이걸 왜 배우지도 모르는 미분, 적분 등등을 배우고 그것을 익혀나가는 과정은 필수예요. 처음에는 이거 왜 배우지? 나중에 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되게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로봇을 바라보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수학이 눈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가려면 당장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로봇을 조립해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로 동작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도 흥미는 만들어줄 수 있으나, 저는 수학에 좀 많이 집중을 하기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효율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노하우가 쌓여야 효율적인 방법을
방법을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스포츠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악기를 다룰 때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정확한 방법을 배우고 나면 나만의 방법으로 소화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확한 방법을 배우지 않고 나만의 방법대로만 시작을 하면 비효율적인 모양새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도를 가면서 효율성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주변 환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되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미래가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지식 강국,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통해 실현합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